재작년 건데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당연히 맞추겠죠? 에피시, 네, 애교 빼면 시체. 네, 네. 아, 하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납니다. 3년 전 걸, 3년 전 걸 지금 아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뭐 말 수 있지. 요즘 아이들은 한자도 신조어로 바꿉니다. 네, 요 샴푸 샴자입니다. 요 누르면 샴푸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샴푸 샴자. 요건 내신지 내자입니다. 네. 그러면 피해갈 수 없는 중랑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요건 무슨 자일까? 요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지. 좋아. 네. 요거를 맞추는 분을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요거를 맞추시면 자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예상이 오, 감사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USB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게임이다, 범죄다, 문제 행동이다, 뭔가 이야기거리들이 옛날처럼 구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뭐가 합니까? PDF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USB를 가지고 있다. 요즘 아이들 축구 야구 안 봅니다. 봅니까? 축구장 한번 가보시고 야구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10대에는 많이 없고 20대가 많습니다. 20대에게 가성비 짱이죠. 돈 만원으로 4시간 이렇게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요즘 물가를 생각을 하면. 근데 아이들은 안 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지금 해외 스포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스포츠 중계도 반토막이 나고요. 이걸 대신에 게임으로 합니다. 스포츠는 안 하고요. 온라인 콘텐츠로 쭉 땡겨가지고 골 넣네 요거 보고 홈런 쳤네 요거 봅니다. 실제 소셜미디어로 시청을 합니다. 텔레비전 앞에 가지고 안 왔습니다. 울 때는 앉아가지고 MBC 성명을 왜 봤습니까? 볼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볼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NFL은 이렇게 중계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재미없는 정말 재미없는 거는 아이씨 우리가 나와서 중계를 하면 지금은 누가 나옵니까? 우리의 스펀지밥이 나와서 같이 중계를 합니다. 이건 무슨 전략입니까? 텔레비전 앞에 40대 아빠와 10대 자녀를 동시에 앉히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요건 적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지 않고 득점을 올리면 갑자기 애니메이션 로봇가 나와서 불을 뿜습니다. 스포츠 중계 안에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고 실제 관중 속에는 인플루언서들이 앉아가지고 유튜브, SNS에 인플루언서들이 앉아가지고 포토타임을 찍게 해줍니다. 애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우리의 구조 안에 아이를 넣을 거냐, 아이의 구조 안에 우리가 따라가실 거냐. 이제는 순서가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빠가 자 야심차게 준비해서 이번에 열리잖아. 월요일날 때 책 공유해. 자 캠핑 가자. 참고로 캠핑은 아빠만 좋아하는 겁니다. 야 야심차게 우리 들 가서 꽃도 보고 전시관도 가고 그건 엄마만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빠가 오늘 잠실 가자 야구장도 가자 막 했을 때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거 봐라 야구 잠실을 가자고 아빠가 그러면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야구 총 다 보는데 4시간 야 6시간을 야구에 쏟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6시간 동안 뭘 못하시를 생각합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게임 못하고 유튜브 못 보고 카톡 훔치면서 봐야 되고 이거 딜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아이들이 안 하는 것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재미가 안 따릅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뭘 해야 됩니까? 야구 쉬는 시간에 게임하게 해줄게. 오후에는 20분을 줘. 시큼 보게 해줄게. 올 때 갈 때 차 안에서 오케이 아빠가 해줄게. 아빠도 사람이야. 아빠도 그렇게 매정한 사람 아니라고. 차이발도 안다고. 요렇게 해야 갑니다. 일단은 데리고 가야죠. 일단은 데리고 가야 그 다음 단계의 교육은 뭡니까? 조금 줄이는 거. 차에서도 조금 줄이고 요렇게 가야 되는 거지. 무조건 처음부터 큰 벽을 쳐버리면 아이들은 아예 안 해버리죠. 그래서 이건 우리 아이들만의 몫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이키 경쟁자는 누구다? 아디다스가 아니라 닌텐도다. 부모의 경쟁자는 닌텐도다. 학교의 경쟁자는 닌텐도다. 경찰의 경쟁자는 다 닌텐도를 이길 만한, 닌텐도와 바꿀 만한 게 지금 없습니다. 있습니다. 포르노, 도박, 마약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면 다시 바꾸겠습니다.
게임은 문화입니까? 문제입니까? 문화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예. 도박은 문화입니까? 문제입니까? 학교폭력은? SNS는? 문화입니다. 그러면 게임이 문화인데 이런 워딩은 어떻습니까? 넌 게임이 문제야. 너 숙제 안 했지? 내가 미친다니까? 너 게임이 문제야. 자, 이 워딩 어떻습니까? 요거 적절합니까? 지금 엄마가 아이한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이의 문화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옷을 홀딱 보고 사는 원주민들에게 당신네들은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면 듣고 있는 원주민이 중간에 꺼내더니 하고 이렇게 침을 날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세계사를 보면 역사와 종교를 건드면 뭐가 일어납니까? 문화가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거세게 반응하는 건 그냥 아이의 저항이나 반항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왜 내 문화를 못 알아듣냐는 겁니다. 문화는 어떤 겁니까? 게임을 많이 하는데 게임 안에서 성희롱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아니에요. 방구석에서 아예 안 나와가지고 희귀 꼬물려야 되는 게 이게 문제지. 게임 자체를 문제를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아이들과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리 지어줄 건 요거 하나입니다. 쇼폼입니다. 쇼학행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짧지만 확실한 행복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짧고 빠르고 간편한 것만 좋아한다. 조금 길어지면 안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요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2007년도에 아이폰이 딱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요거 심상치 않다. 텔레비전 나왔을 때, IBM 컴퓨터 나왔을 때보다 이건 잽이 안 된다. 이게 우리 사회를 엄청나게 바꿀 거다. 그렇게 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특히 대학팀 중심으로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했더니 딱 공통적인 요소가 딱 3개 나옵니다. 뭐냐면 요겁니다. 짧고 빠르고 간편한 것만 찾더라. 이게 지금 2007년도에 이 현상이 나와가지고 지금 20년 가까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앞에 뭐만 붙었습니까? 더 짧고, 더 빠르고, 더 간편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쇼츠, 숏폼, 최근에 릴스라는 이 속도 용어까지 이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뭐다? 스낵컬처, 과자 같은,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과자 같은 콘텐츠를 달라. 이거 아니면 우리는 안 볼 거다. 이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다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독의 구성 요소와 겹칩니다. 중독이 짧고 빠르고 간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조금 선생님이 상담하고 싶거나 저기 영식이 저기 교무실로 와 마시고 이러면 애 표정이 어떻습니까? 왜? 길어지고 느려지고 복잡해지게 뻔하기 때문에 머리부터 딱 행동이 딱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아이랑 이야기할 때 영식이 앉아봐 하면 안 됩니다. 앉아봐 했다가 큰일 납니다. 앉아봐 하는 순간 길어지고 느려지고 복잡하게 뻔하기 때문에 이미 딱 행동이 무너져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여보 잠깐 앉아보세요 하면 뭐 잘못됐지? 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되게 불편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툭툭 대화법입니다. 격식을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긴장합니다. 아까 그 표정 보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은 생각보다 격식에 민감합니다. 잘해봐야 본전이고 못하면 엄마한테 내 이미지나 평가가 낮아질 게 이게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격식보다는 아이를 가볍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책을 보고 있다가 아이가 들어오면 왔어 해야지 갑자기 뭐 할 말 있다고 소파에 앉아봐 했다가 안 됩니다. 그냥 아이가 옷을 벗으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 보상구조, 도파민, 정신건강에 꽤 영향을 주고 있고요. 실제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짧고 빠르고 간편할 수 없는 사회 기능들이 꽤 많습니다. 학교 교육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틱톡은 15초,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30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슬롯 같은 경우는 10초밖에 안 되는 이 영상이 하루 종일 아이가 보고 있으면 40분짜리 수업이 집중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자꾸 왜곡이 일어납니다. 다키시마라고 합니다, 독도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경제는 어떻습니까? 자꾸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인 소비를 강요합니다. 포켓몬 보십시오. 빵은 안 먹고 띠부심만 찾잖아요. 보건은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 계속 지금 기초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은 어떻습니까? 영식아, 잠깐 이리 와봐. 온라인 그리밍 설명해 줄게. 하면 온라인 그리밍 딱 듣는 순간 뭐합니까? 느려지고 길어지고 복잡하게 뻔하니까 태도가 안 만들어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불공정, 불평등은 당연히 민감해지겠지만 요즘에 뭐가 문제입니까? 불가능을 모릅니다. 불가능을 모르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디지털 기술력 세대 때문입니다.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님,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닌데, 야, 태어나고 보니 이 세상이
원더풀합니다. 뷰티풀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어저께 친구가 보내준 야동을 4개를 보느라고 새벽 5시에 잤는데 당연히 늦게 일어났죠? 그랬더니 엄마가 저보고 어디 아프니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어젯밤에 한 걸 전혀 모릅니다. 그저께는 친구가 보내준 도박 링크를 가지고 돈이 없는데도 꽁머니로 도박을 해가지고 6만 원을 따고 어제 7만 원을 잃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양호실 가서 좀 쉬었다 오랍니다. 피곤해 보인다고. 아이의 수면은 아이의 피로도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이 지금 우리한테, 아이들이 다시 해야겠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가니까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뭘 하는 자체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학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경찰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상한 친구 한 명 있습니다. 유니크합니다. 행동이 이상합니다. 저 친구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저 친구 엄마 아빠 뭐 하시냐 안 물어봅니다. 보호력 되게 좋은 겁니다. 공부 곧잘 할 겁니다. 친구 관계에 아무 이상 없을 겁니다. 예전에는 요거 3개 중에 문제가 있으면 주로 어디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부모의 보호력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부모님이 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갈등이 아이의 폭력으로 이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요즘에는 다 이상한데, 다 멀쩡한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좀 유니크한 아이를 만나면 엄마 아빠 뭐 하시니? 이거 안 물어봅니다. 뭐 하긴 하겠습니까? 뭐 하긴 하겠습니까? 안 물어보고 스마트폰 빨리 꺼내. 유튜브 빨리 열어. 넌 주구장창 뭐 보고 있는 거야? 빨리 열어봐. 하면 어그레시브하고 공격적인 콘텐츠 알고리즘에 둘러싸여 있더라. 유니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는 유니크한 알고리즘에 둘러싸여 있더라. 이 알고리즘이 우리 아이들에게 집요하게 영향을 주고 있더라. 마치 세뇌하듯이.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은 이걸 특별 가외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양육 구간에 빠져 있는데, 빠져 있으면 다행인데, 빠져 있는 상태에서 너무 안 좋게 학습이 되어버리는 이 구간이 너무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도 많아지고 안전사고도 많아집니다. 지금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세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새벽 탈출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이들은 부모님이 주무시는 시간에 바쁩니다. 왜? 자기의 기술력, 이 거들먹거리는 자신감을 지금 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무시는 시간에 스마트폰을 들고 열심히 자기의 행동을 무모하게 도전합니다. 다행히 인강이나 학습이나 이런 걸로 하면 좋겠죠. 그러진 않겠죠. 그 다음에 고학년으로 가면 고해갈바. 아이들이 고해갈바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지 특별하게 비행을 했거나 이런 아이들이 영역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화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은 어떻습니까? 초등학생은 짧고 빠르고 간편한 것만 좋아하는 이 문화는 좀 걱정됩니까? 걱정되죠? 문화는 바꿀 수 없다.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등학생은 못 없앱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Y가 와야 됩니다. 초등학생이 걱정되니까 초등학생을 견제할 수 있는 Y가 와야 됩니다. Y가 뭐겠습니까? 롱학행입니다. 아이들이 짧고 빠르고 간편한 걸 좋아할수록 아이에게 책을 더 읽혀야 되고 스포츠 클럽에 더 가입해야 되고 어려운 숙제를 선생님이 더 내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을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근데 도박은 어떻습니까? 딜리트 개념, 삭제 개념입니다. 이거 문화가 아니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박은 어떻게 합니까? 도박은 없애야 됩니다. 제로 개념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문화를 자꾸 없애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못 없앱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아이들의 욕설입니다. 아이들의 지금 너무 심각한 욕, 이 욕은 문화입니까? 문제입니까? 이게 바로 문제가 문화가 된 케이스입니다. 문제였을 때 조치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욕설 심하다고 학교는 뭐 하는 거야, 경찰은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이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둔한 사람입니다. 왜? 문화는 못 바꿉니다. 문화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좀 알아주시고요. 자, 요거 혹시 보셨습니까? 이제 조금 마무리돼 갑니다. 혹시 보셨나요? 이건 중랑구에 있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영국 넷플릭스가 만든 드라마입니다. 네, 그럴 리가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게 작년 3월달에 오픈이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만 빼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 이것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불안하다가 아니라 테러파이링, 공포스럽다, 끔찍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애들을 이 정도로 몰랐다고? 난 다 알고 있는데 내 애를 이 정도로 아이가 우리랑 다르다고? 실제 이 사건은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같은 동급생에 있는 여학생을 살해하는 살인범으로 체포가 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아이의 부모의 보호력, 학습력, 인간관계를 따지고 보면 범죄가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게 만들어집니다. 총 4부작인데 정말 재미없습니다. 야, 넷플릭스 이렇게 재미없나 싶을 정도로 재미가 없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마치 내 아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재미있습니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결국에 아이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뭐냐면 인설이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설? 예, 이건 아이들의 온라인 문화를 모르면 전혀 모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아이의 온라인 문화 때문에 아이가 살인범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건 영화이지만 많은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설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넌 비자발적 순결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살해를 당한 여학생이 이 남학생한테 뭐라고 했냐면 넌 인설이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남학생이 발끈해버린 겁니다. 그럼 인설은 뭐냐? 비자발적 순결주의자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발적 순결주의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순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비자발적 순결주의자야. 이거 잘 감이 안 오죠? 아이들 워딩으로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죽을 때까지 여자랑 잠도 못 자고 손도 못 잡는 찌질해야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노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분노가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네, 곧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이미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초등학교까지 지금 남성 우월, 여성 혐오, 성 호르몬에 대한 비하 문화가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조장하겠습니까? 이놈입니다. 미치겠습니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친구를 싫어합니다. 전형적인 남성 우월주의를 내세우면서 돈을 버는 유명 인플루언서입니다. 이 친구가 실제 초등학교 아이들의 사상까지도 건들고 있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온라인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너무 쉽게 보고 너무 단편적으로 봤습니다. 실제 레딧이라고 하는 전 세계 대형 커뮤니티에서 지금도 여전히 여학생이 남학생을 조롱하고 남학생이 여학생을 조롱하는, 서로 간의 성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즘에 아이들한테 MBTI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요즘 그 옛날 겁니다. 한 3년 전입니다. 요즘은 아이한테 뭐 물어봅니까? 예, 요즘은 뭐 에겐이야 테토야 물어봅니다. 그러면 남학생은 에겐입니까? 에겐을 좋아할까요? 테토를 좋아할까요? 테토입니다. 여학생은 에겐을 좋아할까요? 테토를 좋아할까요? 테토입니다. 여학생들도 요즘 파워풀한 걸 좋아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건 청소년 문제행동이나 범죄 이런 사례들을 연구할 때 가장 샘플이 되는 게 아모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요거는 이 아이에 대해서 아시면 좋습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소년의 시간의 주인공과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모스이는 싱가포르의 중랑구 정도 되는 이 지역 정도의 동네에서 자란 아주 재능 많고 지능이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 싱가포르에서 국제영화제가 열리는데 이 아이가 재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집에 있는 캠코더로 1인 사역을 해가지고 영화를 찍어서 45분짜리 영화를 찍었는데 이게 작품상과 나무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제가 45분짜리 영어로 된 걸 다 봤는데 정말 허접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지 하는데 약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에서 뭐가 됩니까? 인플루언서가 돼버립니다.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방송에. 이렇게 꽃길만 그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중학생이 되더니 유튜브 채널을 만듭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데 아이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종교를 욕하고 인종을 욕합니다. 이슬람 왜 그래? 불교 왜 그래? 기독교 왜 그래? 하면서 막 심한 욕까지 하면서 심지어는 정점을 찍는데 2015년도에 싱가포르 장기 집권에서 리카르도 총리가 사망을 했는데 이때 애도기간에 이 아이가 그냥 그대로 실체를 쓸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은 잘 뒤졌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싱가포르는 법률이 엄청 셉니다. 인종이 다양하고 종교가 많기 때문에 법률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약합니까? 표현의 자유가 약합니다. 어른들도 이런 말을 못하는데 중학생이 이런 말을 하니 싱가포르에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이 때문에 공무원이 분열되고 결국 이 아이는 청소년 최초로 구속이 됩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구속되다가 나왔는데 그러면 반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합니다. 더 비방하고 더 막
도발하고 해서 쟤 왜 저러지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는. 결국 이 아이는 싱가포르에서 여주행으로 살지 못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시카고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워낙 정치적 트러블이 심해서. 그래서 1년 만에 이겨가지고 지금 시카고에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게 중요하죠. 성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있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기까지 무엇이 작동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문제였다면 부모가 반성을 해야 되고, 이게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문제였다면 나쁜 친구들에 대한 부분을 끊어내든지 불이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됐냐,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제명이 총 17개인데 한 개만 받아가지고 6년형을 받았고 나머지 15개를 합치면 250년이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못 나옵니다. 그렇게 잠재력이 높았던 아이가 이렇게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SNS였습니다. 아이의 유튜브를 확인했더니 백인 우월주의 KK단 이상한 사회비 종교의 교주들과 친구 맺기가 되지 않습니까? 친구 맺기가 돼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그런 보이지 않는 대화 기록들이 쫙 나오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지만 더 욕해야지, 대통령 더 욕해야지, 이런 성공 내용들이 다 밑에 있었는데 엄마 아빠는 알지 못했죠, 진짜. 아까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린 걔가 뭘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걔가 뭘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우린 걔가 그 안에서 잘 키웠는데 그 안에서 무슨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했겠어? 우리 탓으로 돌리지 말자고 여보.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 안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가겠습니다. 그 안은 어디냐면 아이의 방입니다.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쉴게요 하면서 스마트폰을 들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 아이는 사라집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꽤 많이 받았을 겁니다. 투명인간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양육구간에서 사라집니다. 실제 엄마 아빠는 아이를 키우면서 내 집에서 키운다고 하지만 집에서 사라져 있습니다. 양육은 어떤 겁니까? 비주얼입니다. 보여야 됩니다. 부모님이 보셔야 됩니다. 인터넷 공간, 온라인 공간을 볼 수 있다 없다? 못 봅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손주의 방은, 아이의 방은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간다. 그러면 문이 닫혀 있어야 됩니까? 열려 있어야 됩니까? 무조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닫혀 있으면 이미 닫혔습니다. 그럼 애가 왔을 때, 가져갔을 때 문짝을 뜯어야 됩니다. 이 정도입니다. 문짝을 뜯어야 될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자, 그러면 다시 원칙을 만들어졌죠. 아이의 디지털 사물은, 디지털 기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안방에 있어야 됩니까? 거실에. 디지털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거실. 이 원칙을 깨면 아이는 사라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행동이 일어나거나 많은 일이 나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누굽니까? 엄마 아빠입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그건 다른 제 눈에는 뭘로 보입니까? 이 아이가 사라지는 횟수가 많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아모스 이의 엄마입니다. 메리토가. 이분이 실제 법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방문 닫고 안에서 컴퓨터를 할 때 그냥 뭘 하는지 몰랐다고. 그냥 웃고 떠들고 때로는 욕하고 뭐 해도 게임하는 줄 알았고 그냥 인터넷 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위험한 걸 하는지 몰랐다고.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하고 순수했으니까 좀 봐달라고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조롱 유행어가 요즘 인기입니다. 자기는 알아? 자기는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 알아? 나 모르는데 자기는 알아? 우리 모르야. 우리 되게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조롱하고 이게 큰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얼마 전에 잡혔습니다. 조주빈 사건 다음이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340명을 성착취를 했는데 대학생 어제현식 대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엄마 나 잡혀서 애기 목소리로 잡힐 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즘에 이 기억나시죠? 조치원에서 어머니 뻘 대는 분을 갖다가 오토바이 태워서 집에 모셔야 된다고 해놓고 초등학교 가가지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요즘에 매칭이 안 됩니다. 경찰관이 범죄 사실을 딱 봐서하면 내용을 딱 보면 이거 완전 괴물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조사받으러 딱 보면 빈폴 입고 있고 단추장 입고 있고 깨끗하고 바른말 쓰고 있는 애가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매칭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저는 안전하다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완벽하게 확실하게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챙겨야 됩니다. 뭐부터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까? 뭐부터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부터 챙기면 오늘부터는 디지털의 원칙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걸 바라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최소한 디지털의 원칙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파민 디톡스입니다. 오늘 정말 제가 우스갯소리로 8시 이후로는 하지 맙시다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쓸데없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혼 숙녀 캠프를 아이랑 같이 보고 있습니다. 소파에서. 저 미치겠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를 한번 보면 13개의 혐오를 가리킵니다. 아이에게. 볼 거와 보지 못할 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아이에게 이야기해야 될 거와 얘기해야 되지 않을 거, 스마트폰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 정도는 가정에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괜찮았습니까? 네. 괜히 걱정만 안 해드린 거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회학자로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비 오는 날 여기까지 이런 수고를 들어가지고 강의를 듣는다는 건 제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평소에 양육이 그렇죠. 양육이 너무 건강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잘 되면 안심했는데 저는 왜 여러분들 자녀를 안심을 못합니까? 예전에는 이쪽 되면 안심했거든요. 근데 저는 왜 못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스마트폰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 안심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이의 스마트폰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디지털 환경 요거 한번 챙기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